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강 제1과목 대기오염 방지 첫 번째 챕터 1 대기오염 계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요점 네 번째 광화학 반응과 광화학 스모그예요. 자, 우리가 광화학 반응이라고 하면은 빛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광화학 반응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탄화수소, 낙스, 이게 질소산화물이죠. 그리고 빛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오존과 옥시던트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광학 반응 3대 요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존과 옥시던트들이 바로 우리 2차원 물질, 광학 반응으로 생긴 2차원 물질로 볼 수 있고 뭐 과산화수소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아크릴레인이라든가 뭐 펜이라든가 혹은 PBN, PPN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옥시던트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옥시던트는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거, 굉장히 반응을 잘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 광학 반응으로 그래서 옥시던트가 많이 생기고 이제 쌓이게 되면은 안개처럼 흐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광학 스모그, LA 스모그인 거죠. 그래서 LA 스모그, 광학 스모그는요, 광학 반응이 많이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광화학 스모그가 잘 발생하게 돼요. 그럼 광화학 반응의 3대 요소가 뭐였어요? 탄화수소, 그 다음에 낙스, 그리고 빛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강할 때, 일사량 클 때, 그 다음에 대기가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고 무풍 상태, 그 다음에 역전일 때, 요럴 때 대기가 안정적이어야 이제 광화학 반응으로 생긴 옥시던트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기가 안정일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탄화수소, 낙스 이게 많을 때 그죠?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니까 언제나 바로 기온이 높은 여름 한낮일 때 이때 이제 광학 반응이 많이 발생해서 옥시던트와 오존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더라. 그럼 이 옥시던트들이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주 따끔따끔하게 가시거리를 낮추고 자극과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 이렇게 고무 손상을 시킨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이 광학 반응으로 생긴 옥시던트들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 특히 오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여기 특히 냄새, 마늘 냄새, 해초 냄새 나고 무생몸이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관련 기출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광학 스모그 발생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광학 반응의 3대 요소 아닌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광학 스모그가 잘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거, 일사량이 클 때, 역전일 때, 안정할 때, 그죠? 다음 3번에 보니까 탄화수소, 낙스, 오존 농도 높을 때, 4번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아침일 때, 아니요. 기온이 높은 여름 한낮에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잘 풀어봐 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람이에요. 자, 바람이라고 하면은, 자, 대류랑 비교를 하면은요, 대류는 이 대기가 불안정할 때, 그래서 위아래로 공기, 그죠? 수직 방향으로 공기 이동이 있는 거, 요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면은 바람은 옆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부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바람을 일으키는 힘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기압 경도력이라는 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러니까 기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기압차 때문에 발생하는 힘을 얘기를 하고요. 전압력, 코리올리 힘이라는 거는 지구 공전 아닙니다. 자전 때문에 일어나요. 자, 공전은 뭐냐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게 공전이고요. 자전이라는 거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게 자전이에요. 그래서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원심력은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멀어지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우산 있잖아요. 우산에 비 올 때 우산 쓰고 있다가 우산 돌리면 어떻게 되죠? 다 물방울 밖으로 다 튀어나가죠. 이게 바로 원심력이에요. 마찰력은 여러분 아실 거죠? 진행 방향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힘에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으로 생기는 게 지금풍,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 전향력에 원심력까지 더해서 생기는 게 경도풍,
그다음에 기하급도로 전향역의 마찰력으로 생긴 게 지상풍이에요. 이 직용풍과 경도풍은 공중에서 부는 바람 공중풍이고요. 지상풍은 지상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우기 쉽게 지경지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네, 요 기하급도로 전향력은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심력 마찰력 순서로 이렇게 힘이 추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국지풍입니다. 자, 국지풍이라는 거는 이제 지형적인 영향으로 이제 특정 지역에서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해륙풍, 상업풍, 전원풍이 있는데요.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을 합친 거예요. 자, 우리가 바다 이름은요, 출발점, 그러니까 바람 이름은 출발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풍이라고 하면은 바로 어디에서 부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부는 거예요. 출발점이 바다니까 바다 해자를 쳐서 바로 해풍입니다. 자, 얘는 낮에 불어요. 낮에. 그리고 반대로 육지에서부터 밤에 이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 요걸 우리가 바로 육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원인은 바다와 육지 비열차 때문에 생깁니다. 자, 요건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해풍과 육풍이 어디에서 부는 거고 언제 부는 거고 그죠? 그런 것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자, 상곡풍도 뭐냐면 산풍과 곡풍을 합친 거예요. 산풍은 어디에서? 네, 골짜기가 있으면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골짜기, 곡 쪽으로, 그죠? 골짜기 쪽으로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불어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산풍이고요. 그래서 산풍이고 반대로 이 골짜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바로 곡풍이에요. 자, 요것도 여러분 똑같이 지역 간 일사량차 때문에 생기는 게 여러분 보세요. 자, 낮에 해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과 골짜기 중에 어디가 산이 훨씬 더 여러분 열을 빨리 받겠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은 공기가 위로 떠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 골짜기에서부터 그 진공 상태에 메꾸려고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이 곡풍이고요. 반대로 밤에는요, 산부터, 산 정상부터 식겠죠?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고 여기가 고온이 돼서 공기가 위로 떠요. 그래서 그걸 메꾸려고 불어 내려온 게 산풍이에요. 얘가 바로 밤에 불어요. 그래서 낮과 밤에 어떤 게 부는지 그거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전원풍은 열섬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자, 도시 지역에 열섬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굉장히 고온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고온일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기 가벼워져서 위로 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도시 주변의 농촌인 전원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이게 바로 전원풍입니다. 그래서 전원풍은 언제 많이 발생하냐? 이 도시와 전원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밤이 훨씬, 낮에는 다 뜨거워질 거니까, 그죠? 그죠? 밤에 훨씬 더 잘 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한번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오염 확산 볼게요. 자, 대기가 안정하고 불안정한 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대기가 안정하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이동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저온이 훨씬 밀도가 크고 고온일 때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 큰 게 밑에 있으면 안정해져요. 서로 안 섞입니다. 근데 반대로 밑이 고온이고 위가 저온이면은 밀도가 이제 저온인 게 밀도가 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반대로 밀도가 작은 고온을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기가 안정하면은요, 이제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이런 확산이 없어서 자, 대기가 안정하면 대기오염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공기가 여러분 오염된 공기가 퍼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희석이 되는데, 그죠? 퍼져나가지 않고 쌓이게 되면은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오염 입장에서 보면 안정한 게 안 좋은 거예요. 불안정하면은 확산이 잘 일어나니까 대기오염이 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쌓이지 않고 밖으로 그냥 희석돼서 퍼지니까 훨씬 더 환경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한 게 좋습니다.
자, 기억역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공중에서 생기는 역전이 공중역전, 지표에서 생기는 역전 두 가지가 지표역전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공중역전에서 특히나 침강역전 그리고 지표역전에서 복사역전이 중요한 역전이에요. 역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안정한 상태, 대기 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안정하니까 대기오염이 심화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침강성 역전은요. 자, 고기압이 장기간 공중에서 머물면은 이게 서서히 이제 고기압이 하강하면서 단열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여기는 고온이고 밑은 저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대기가 안정한 역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중역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LA 스모그와 관련이 있고요. 자, 복사선 역전은 지표역전이라고 했죠. 언제 생기냐면 자, 낮에는 지표가 이제 가열이 되지만 밤이 되면은 지표가 식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더 이제 온도가 낮고 저온이고 위가 이제 고온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표가 식어서 생기는 바로 복사성 역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아주 단기간에 발생해요. 그리고 런던형 스모그랑 관련이 있더라.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플룸. 이렇게 플룸이 연기예요. 이게 연기도 종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크게 이제 6가지로 여러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밧줄형 항상형, 영어로 루핑형인데요. 여러분, 요거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죠. 그죠? 이 점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조감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실선은 실제 감률, 우리가 환경 감률, 그러니까 실제 감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건조 감률은 일정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더 환경 감률이 클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을 수도 있고요. 건조 감률하고 같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런 식으로 누울 경우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플룸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요 상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요 상태, 첫 번째 상태가 바로 환경 감률이 건조 감률보다 큰 상태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지금 보세요. 기울기가 앞으로 지금 숙여져 있죠. 이쪽으로 앞으로 숙여지면 불안정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안정해져요. 그래서 R이 RD보다 클 때, 앞으로 숙였을 때, 그죠? 이때가 바로 불안정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경우 서로 기울기가 같을 때, 그죠? 요때는 중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아예 이렇게 뒤로 가서 누웠을 때, 요때는 우리가 안정, 즉 역전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자, 앞으로 숙이면 불안정이고요. 뒤로 가면 역전이라는 거, 안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밧줄형일 때 보시면 앞으로 숙였죠. 그럼 여기는 위아래 전부 다 불안정이에요. 항상 연기는요, 안정한 곳으로는 안 가고 퍼져나가는 건 불안정한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또 식어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가열돼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연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루핑형이 돼요. 그리고 우리 중립일 때 그래서 여기 이때 나타나는 1번 경우죠. 그죠? 그리고 중립일 때 기울기가 보시면 이렇게 같아요. 같을 때는요. 똑같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요거의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 이때 생기는 게 바로 원추형, 코닝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예 안정하죠. 그죠? 아예 안정한 경우. 요때는 안정한 곳으로는 연기는 불안정한 곳으로 가지 안정한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이렇게 가요. 그래서 수평으로만 쭉 퍼져서 가기 때문에 얇은 부채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정할 때 밧줄형, 중립일 때 원추형, 그 다음에 안정할 때는 부채형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형태 이런 식으로 좀 꺾여 있는 경우 볼게요. 자, 이렇게 꺾여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앞으로 숙이면 불안정이고 그죠?
뒤로 가면 안정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위는 불안정이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밑은 안정이에요. 우리 연기는 안정한 곳으로는 절대로 안 가요. 불안정한 곳으로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위로만 연기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상층은 불안정, 하층은 안정한 경우에 이걸 지붕형 플룸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밑이 불안정이고 위는 안정이니까 불안정한 곳으로만 가죠. 그래서 상층 안정, 하층 불안정일 때 이때를 우리가 훈증형이라고 하고 이때가 바로 오염이 가장 심해요. 최대 착지 농도가 제일 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런던형 스모그랑 관련이 있던 거 이게 바로 훈증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번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불안정한 게 가운데만 불안정하니까 위아래 안정한 곳은 안 지나가고 불안정한 여기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트랩에 빠진 것 같죠. 그래서 구속형 함정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보면 그래서 위가 안정하다. 즉 공중역전이 발생했고 역전이 안정이라 그랬죠. 밑은 지표역전이 발생했을 때 요때 역전이 두 번 발생했을 때 그죠. 동시에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게 바로 플룸형 구속형 함정형이 돼요. 기출유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내는 연기. 그러면은 가우시안 분포가 이거거든요. 중립형. 그죠? 그래서 중립에 나타나는 거 원추형이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층은 불안정하고, 그죠? 여긴 불안정. 하층은 안정하다. 그러면은 연기는 불안정한 곳으로만 간다 그랬죠? 안정한 곳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네, 지붕형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네, 이번에는 네 번째 대기확산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효굴뚝 높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유효굴뚝 높이는요. 자, 여기 보면 실제 굴뚝 높이가 있고요. 여기 연기가 퍼져나가는 이걸 우리가 바로 연기 상승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연기 상승고와 실제 굴뚝 높이를 합쳐서 우리가 유효굴뚝 높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유효굴뚝 높이가 이제 영향이자 그러니까 높이가 뭐에 영향을 받냐 그러면요. 실제 굴뚝 높이는 솔직히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 연기 상승고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 그거랑 결정이 돼요. 자, 연기가 많이 위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그러면은 유효 굴뚝 높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유속 빠를 때, 그 다음에 온도차가 클 때, 그 다음에 풍속이란 거 옆으로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풍속, 요게 작을 때, 그 다음에 통풍력이 클 때 이때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핵심 요소 자동차 연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운전 상태에 따라서 휘발유 자동차에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뭐가 많이 나오고 뭐가 적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요. 이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감속할 때 많이 나오고 운행할 때 적게 나와요. 자, 그럼 감속은 뭐냐? 속도 줄이는 거죠. 속도를 줄이는 거고요. 속도를 늘리는 게 가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운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속으로 보시면 돼요. 정속도로 같은 속도로 가는 거. 그리고 공회전. 시동만 켜지고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나 낙스는 가속할 때 나온다는 거. 그죠?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CO는 공회전 가속할 때 많이 나오고 운행할 때 제일 적게 나온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방지 대책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 삼원 촉매 전환 장치라는 게 있어요. 삼원 촉매 장치. 자, 얘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로 나오는 거 보면은 세 가지예요. 바로 낙스, 그리고 탄화수소, 그리고 CO예요. 그러면은 우린 이게 오염 물질이겠죠. 이 오염 물질을 자연 상태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돌리려고 하면은 낙스는요. 질소 형태가 공기 중에 자연스러운 상태고 탄화수소는 CO2와 그 다음에 H2O 물이에요. 이산화탄소 물 형태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CO는 CO2 되는 게 산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탄화수소는 얘도 역시 산화돼야 돼요. 수소도 산화되고 낙스는 반대로 환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CO랑 탄화수소는 이제 촉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촉매라는 거는 우리가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금과 팔라듐 촉매, 이게 산화 촉매예요. 얘를 이용해서 산화를 시켜서 이렇게 CO2랑 H2O 형태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낙스는 로듐이라는 환원 촉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질소로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오염 물질, 그죠? 3원, 세 가지 원인을 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전환하는, 동시에 전환하는 장치, 얘가 바로 3원 촉매 장치가 돼요. 네, 마지막 노킹입니다. 저 노킹이라는 거는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자동차에 엔진이 있죠. 그 엔진이 연료를 흡입하고 압축해서 폭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데, 이 폭발할 때, 폭발하기 전에 일찍 점화가 되니까, 이게 연소가 잘 안 되고, 막 비정상적인 폭발,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킹이에요. 그래서 노킹 그러면 이렇게 노크 하는 것처럼 안 좋은 소리도 나고 또 하니까 이 노킹은 줄여야 돼요.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연료의 이 노킹이 언제 줄어드냐 그러면은 이 연료의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킹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옥탄가를 높여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옥탄가 향상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옥탄가 향상제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4에틸라, 4메틸라 혹은 여기 나와 있는 MTBE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이 옥탄가 향상제에 납이 들어 있잖아요. 이 납이 또 대기오염 원인 물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납이 들어 있는 휘발유를 우리가 유연 휘발유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유연 휘발유를 쓰지 않고 정제를 잘 해서 무연 휘발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연 휘발유를 쓰니까 유연보다는 훨씬 더 옥탄가가 높아졌겠죠. 자, 그리고 옥탄가 향상제를 써서 역시 또 옥탄가를 높이면 노킹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기출유형 보겠습니다.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옥탄가 향상제죠. 유기연, 자, 연이라는 게 납이거든요. 그래서 유연, 무연 이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돼요? 4에틸라, 4메틸라 이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1과목 대기오염 방지 챕터 1 대기오염 개론 살펴봤습니다.